육군 1군단과 사관학교 통합 문제까지 국방부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안규백 장관의 개인 탈영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소장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좀 이 안타까운 게 약간의 믿을 만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좀 하지. 왜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준비단에서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제가 아주 잘 친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원수가 돼서 연락을 못 하겠지만 저는 같이 근무도 했고 이쪽 분야에 완전히 박사급 전문가인데 그 준비단에서 이런 해명을 그러니까 해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준비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도 했어요. 네, 김영수 소장이 청문 준비단에 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당시 후보자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에게 좀 들었다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한 거네요. 보통 이제 장관의 인선이 있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있는 일단 인사검증단에서 일단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한 300가지 정도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 병역 등등 다 이제 체크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일단 검증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제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이제 지명자로서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이 일단 생깁니다. 아마 국방부 차원에 생기면 준비단에서 어떤 인사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임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인사 검증의 가장 기본이 일단 재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검증돼야 될 자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니까 병역에 대해서 지금 이 당시에 이제 보면 이 방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기간이 길었습니다. 네. 그럼 누군가는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기간이 길죠? 14개월인데 왜 22개월 하셨죠? 그러면 그 병적 기록부를 아마 냈을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뭔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안규백 장관도 이게 잘못 기재돼 있었다는 걸 알 텐데 네. 그러면 그 몇몇 관련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이 보고가 안 됐을까요? 대통령에게? 당연히 좀 보고가 됐겠죠. 그런데 이분이 안규백 장관이 후보자가 보니까 이런 병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괜찮아, 그냥 해봐. 이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전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본인이 해명했을 겁니다. 해명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네. 라고 해서 임명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김 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분명히 그것이 준비단 내에서 공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이면 안규백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김영수 소령을 이제 그렇죠. 고소를 해야죠. 반연히 고소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미 이분이 오랫동안 지금 벌써 한 3주, 4주 됐나요? 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솔솔 하나둘 둘씩 이제 어제 한기호 의원도 이제 자료를 공개를 했고 네. 김영수 소장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안규백 장관이 지금까지 저렇게 침묵하고 있다. 아마 곧 이제 본인이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국민들에게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김영수 소장이 고발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요. 본인이 뭐 안규백 장관은 동양 선배에게 좀 전원처럼 들은 내용이 부친이 재력 때문에 좀 특혜를 받았다. 군 복무 중에 어느 시기에는 이제 복무를 해야 되는 지방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고발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일단 국방부에서는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냥 모친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 때문에 한 사흘 정도 조사를 더 복무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는데요. 여성훈 부대변인님, 김영수 소장은 근데 청문회에서 했던 그 해명 자체가 너무 부실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계속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이걸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안규백 장관이 1월 달에 한마디로 제대를 하고 탈영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어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3월 달에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에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다시 복무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안규백 장관이 그 당시에 이거 지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방학 때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8월 달인가 다시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해요. 예. 이게 이제 병적 기록에 남아 있는데 네.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게 그 당시에 군이 안규백 장관의 이러한 일들을 타령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냥 행정착오로 본 것이 아닐까. 타령이라고 하면은 당장에 지금 뭐 학교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만 봐도 지금 안규백 장관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행정착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뭐 김영수 소장은 그것도 다 특혜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김영수 소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안규백 장관 당사자 입장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여러 차례 구두로 밝힌 내용이 있고 또 청문회에서 소명이 다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김 소장은 허위 사실이라면 나를 고발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고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국방부와 장관님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고발을 고소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영수 소장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줄곧 얘기를 하는 게 병적 기록부 하나 공개하면 될 일인데 왜 그건 공개를 안 하면서 말만 저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박찬원 교수님. 근데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뭐 고소고발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무대응 기조를 세운 걸까요? 저도 봤을 때는 뭐 이게 무대응 기조 아니냐.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 기록부를 보면 소집 해제,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의 얘기 해명은 이거 아닙니까? 소집 해제가 2번 된 거다. 예. 그러니까는 1월 달에 소집 해제가 돼서 학교에 복학했는데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며칠 들어갔다가 또 소집 해제됐고 그 마지막 소집 해제만 나오다 보니 군 생활이 긴 것처럼 그래서 뭐 중간에 탈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본인의 해명과 지금 서류 사항의 차이가 있다 보니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고 근데 이걸 갖다가 해명하면 할수록 또는 공개를 했을 경우 새로운 논란에 또 다른 문제의 어떤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무대응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새로운 논란이 만약에 또 생긴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그 국방개혁을 이끌고 있는 안규백 장관으로서는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의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제기 국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 안규백 장관이 결국은 무대응 기조로 일단은 가고 나중에 장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통해서 서류 자신의 병적 기록부도 바꾸고 그다음에 고소 고발도 진행하고 이런 지금 대응으로 기조를 잡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예. 아마 장관 업무를 마치고 나서 더 대응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대통령이 업무 보고서 했던 발언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육사가 쿠데타를 3번이나 했다. 육사를 폐지하는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해공 참모총장 출신 46분이 예.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하라. 반대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위 보수 정권뿐 아니고 진보 정권의 군수를 했던 참모총장들도 다수 포함이 계십니다. 군이 이제 그야말로 복지부동. 예.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정치 군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군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께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군이 외형상을 보면 국방비도 65조 쓰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골다공증 증상이 심해지는 군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네. 국방부를 참 오래 취재한 유용원 의원인데요. 최근에 보면 육군 1군단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종 정치군인의 등장이다. 군이 지금 골다공증으로 속이 비어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썼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좀 이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이 그러니까 좀 가시나요? 이제 유영원 의원은 역시 이제 국방부 전문 기자로서의 정확한 이제 저런 비유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잘 짚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국군 사관학교를 통합 추진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그 정당성, 당위성이라는 것은 이제 군의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전을 또 대응하고 있고 또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서 또 군의 이기주의를 타파하면서 이렇게 합동성,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새로운 군 체제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쏙내기가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예. 결론은 이거는 5.16 혁명과 또 12.12 이번
12상까지 이게 육사 중심에 이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런 육사를 해체하는 게 정답이고 그래서 국군사관학교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유영훈 의원은 이제 좌파 정부 시절에 육해공 참모총장까지도 참여해서 이렇게 통합 지금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전력을 낭비하는 한마디로 부질없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과거 김정삼 대통령처럼 육군의 그런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육군 내에서도 그렇게 중심 세력이 되고 그런 어떤 카르텔 행사에서 군이 좀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하나를 해체해가지고 군을 바로 잡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 상황 학교의 그런 과거의 쿠데타를 갖다 정치적으로 이걸 갖다가 일부 정치군인들의 가오를 현재 헌신하는 그런 전체 육사 출신 장교들의 그런 그리고 생도들에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식의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한 판단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규백 장관 논란과 국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